있다고? 18개월, 재접근기.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재접근기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같이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더라고요. 저는 아이도 잘 키우고 싶고 제 일도 잘하고 싶은 엄마예요. 그런데 육아도 못하고 일도 집중하지 못하는 현실이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되나 방법을 몰라서 내가 지금 잘하는 걸까?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 고민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을 순 없다고 생각한 제가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다혜리가 지금 딱 18개월 재접근기 시기가 와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엄마 껌딱지가 되어 저와 한 몸처럼 붙어 다니느라 정말 제가 씻는 것도 힘든 18개월. 같이 있는 공간에서도 계속 안아달라고 짜증내고 안고 있어도 이유 없이 떼쓰는 시기 너무 힘들지 않으신가요? 밖에서도 힘들게 일하고 와서 지쳤는데 집에 와서 다시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워킹맘의 하루하루. 어떻게 견뎌야 하나 여러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시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는 방법과 왜 이 시기를 잘 보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아이에게 이런 현상이 보이지 않았나요? 첫 번째, 분리불안이 극도로 심해져서 하루 종일 엄마한테만 매달려 있으려고 하거나 엄마만 찾고 계속해서 안아달라고 한다. 두 번째, 감정 표현이 강렬해진다. 특히 싫다는 표현을 너무 자주 한다. 세 번째, 자다가 자주 깨서 엄마를 찾고 다시 재우기 너무 힘들다. 네 번째, 호기심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안 되면 짜증내고 화를 낸다. 이런 현상이 생기면 마가렛 말러가 이야기하는 분리개별화 가정에 재접근기가 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재접근기가 왜 생겼는지 알고 나면 아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재접근기는 보통 16개월에서 24개월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겪는 양가 감정 때문에 재접근기를 많이 겪게 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오락가락 하는 것 같고 잘 적응해서 놀던 아이가 왜 갑자기 불안해하는 걸까 하고 걱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돌 이후부터 만 3세 전까지 아이들의 이러한 변화는 정상적인 결과라고 합니다. 아이가 16개월이 되면 걷기 시작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죠. 세상에 대한 탐색도 본격적으로 해가는데 엄마를 안전기지로 생각하고 점점 더 활발한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로부터 위로와 애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영유아 시기의 아이는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을 동시에 품을 수 없어요. 아이가 신나게 놀고 있다가 공이 다른 곳으로 굴러가서 가질 수 없게 된다든지 블록이 내 맘대로 맞춰지지 않는다든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속상한 마음과 분노를 자연스럽게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이러한 감정을 주 양육자에게 보내면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엄마 아빠가 밉거나 싫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고 나쁜 감정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모에게 맡기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발달적 특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이 시기에 무조건 훈육을 한다고 아이를 통제하고 제재하는 건 아이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기가 힘들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지내면 떼쓰거나 의존하는 행동은 줄어들고 어느 정도 혼자서 놀 수 있게 됩니다. 마가렛 말러에 따르면 생후 25개월에서 36개월에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정적으로 인식하면서 개별성을 확립하며 사람의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통합할 줄 아는 대상 향상성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16개월에서 24개월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 아이의 불안함이 극대화되고 자신의 욕구를 들어주지 않은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재접근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을까요? 재접근기에는 의존과 독립의 두 욕구가 갈등을 느끼는 시기이므로 이러한 욕구를 잘 충족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줘야 합니다.
첫 번째, 아이가 때를 부리는 패턴을 파악하면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온종일 때를 부리는 것 같지만 졸리거나 심심해서 욕구 불만의 상황이 있는 등 때를 부리는 패턴이 있을 거예요. 미리 불편한 상황을 알고 대처해 준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의 마음에 공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줘야 합니다. 일관된 일상 패턴과 예측 가능한 일정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제공하고 아이들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위험한 것, 안 되는 것은 안전하고 적절한 행동을 일관성 있게 가르치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행동의 한계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회적 행동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아 독립성을 지원해주기 위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지원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선택권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주세요. 다섯 번째, 아이들이 양육자와 분리에 대한 불안을 느낄 때 그 불안을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주 안아주고 다양한 놀이를 시도하며 아이와 애착 관계를 단단히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아이와 다양한 놀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느끼는 의존과 독립, 두 가지 욕구를 충족해주기 위해 아이와 함께 놀이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아이와 외부 세계를 탐구하되 기술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게 해줘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놀이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없이 울고 짜증내고 떼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6가지를 잘 적용해보세요. 그런데 한 번에 모든 걸 다 적용해보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방법을 숙지하고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첫째를 키워보니까 힘든 시기도 다 지나가고 그리운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하루하루 새 힘을 얻으며 딱 하루만 견뎌보세요. 오은영 선생님 말씀에 따르면 조절과 통제를 한 번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긴 기간 동안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꾸준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세요. 그러면 조금씩 성장하고 어느덧 의젓한 어린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이 시기를 잘 견뎌봐요. 다음 영상에서는 18개월 아기와 어떻게 놀아주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